드라마제니입니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박다은을 죽인 사람은 바로 최나겸입니다. 최나겸은 그 당시 혼자 고정우를 짝사랑하고 있었죠. 아무리 애를 써도 혼자서 고정우를 대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늘 옆에는 신보영과 박다은이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갑자기 신보영이 죽게 되면서 자신도 이제 고정우의 친구들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던 것이네요. 그래서 최나겸은 신보영의 죽음 앞에 정신없는 친구들에게 조언까지 해주면서 사건이 일어난 뒷정리와 청소를 스스로 나서서 했던 건데요. 하필이면 그런 일이 벌어져 마무리를 하고 있던 순간에 박형식과 박다은이 창고로 들이닥친 것이네요. 거기다 둘이는 애정행각까지 벌이게 되는데요. 박다은이 고정우와 다른 남자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 그 대상으로부터 선물과 돈까지 받아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지만 고정우는 최나겸의 말을 믿지 않았죠. 철석같이 박다은을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학 입학을 하고 서울로 가도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이죠. 그런 고정우로부터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창고로 들어왔던 최나겸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에 박형식으로부터 박다은은 공격을 당했고 결국 피를 흘리며 창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를 저지르고는 곧장 자리를 뜬 박형식과는 달리 최나겸은 거기 그대로 남아 있었네요. 아무도 몰래 숨어서는 거기서 벌어지는 상황을 촬영까지 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박다은이 깨어났습니다. 신보영이 계단에서 떨어져 피 흘리며 쓰러졌다 다시 깨어났던 것처럼 박다은도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신민수의 아버지 신추호는 이미 차 트렁크에 신보영을 실었고 어딘가에 묻으려고 폐교까지 갔던 상황이라 신보영이 깨어났다는 걸 알게 되자 너무도 놀란 나머지 얼떨결에 사건을 저질렀다고도 볼 수 있지만 최나겸은 그게 아니었네요. 최나겸은 박형식이 이를 저지른 데 썼던 스패너는 그냥 두고 자신은 다른 도구를 사용했었는데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최나겸은 왜 박다은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박형식이 사용한 스패너를 가지고 왜 예영실의 집으로 찾아갔던 것일까? 하는 것인데요. 우선 최나겸은 박다은에게 컴플렉스가 있었죠. 자신이 그렇게나 사랑하는 고정우가 지고지순 박다은만 바라보고 있으니 말이죠. 일종의 부러움과 시기질투가 함께 생겼던 건데요. 더구나 고정우가 그렇게 박다은을 믿고 있는데도 자신의 눈앞에서 박다은은 어른인 박형식을 놀리기까지 하며 애정행각을 벌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과 비교하면 분노가 치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박형식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죽은 줄만 알았던 상황이라 최나겸은 큰 죄책감 없이 박다은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는 박형식이 사용한 스패너를 가지고 예영실 집으로 가는데요. 그 중간에 자신이 사용했던 자신의 지문이 묻은 도구는 깊은 강물에 던져버리는 용의주도함까지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사건은 그렇게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보영 죽음과 박다은 죽음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정우가 지게 되고 10년의 감옥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11년 전 나를 죽인 건 당신이죠? 왜 하필 고정우가 출소를 마친 지금에 와서 최나겸은 박형식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던 것일까요? 더구나 죽은 박다은의 핸드폰으로 말이죠. 최나겸이 박형식에게 문자를 보내게 된 건 하나의 큰 사건 때문입니다. 바로 신보영을 찾았다는 것인데요. 최나겸은 연기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자주 무천시로 내려와 무천사랑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우의 엄마의 병실에 머물러 있었죠. 그날도 혼수 상태인 정우 엄마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신민수가 병실로 와서 최나겸에게 신보경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두 사람은 11년 전 신보영 사건의 공범이기도 하니까요. 최나겸은 고정우한테 가봐야 한다며 정신없이 자리를 뜹니다. 내가 지금 정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신민수가 질문을 했죠. 그 답은 바로 다음 장면에 등장을 하는데요. 위치 추적 어플로 최나겸은 고정우가 있는 곳을 찾아내 그곳을 향해 운전대를 잡았죠. 고정우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세팅한 건 바로 얼마 전 고정우 엄마가 사고를 당한 직후의 일입니다.
그날 집에 있던 고정우는 엄마가 육교에서 떨어져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정신없이 밖으로 뛰어나가느라 핸드폰을 깜박하고 식탁 위에 두었던 건데요. 최나겸 역시 그 소식을 듣고 고정우의 집으로 찾아갔었죠. 하지만 고정우가 집에 있을 리 없었던 거고요. 고정우는 양흥수가 그날 그 시간 육교 부근에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 급히 형구탁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형구탁은 양흥수는 엄마 정금이를 밀어뜨린 범인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었죠. 고정우가 그러는 동안 고정우 집 앞에는 최나겸이 대기 중이었네요. 그때는 위치 추적 어플을 세팅하기 전이라 무작정 고정우 집 앞에 기다렸던 건데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고정우가 받지 않자 최나겸은 차에서 내려 고정우의 집 현관키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아직 그대로네. 스르르 열리는 현관문을 통해 최나겸은 집으로 들어갔네요. 거실불을 켜고 보면 식탁 위에 고정우의 핸드폰이 그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최나겸은 주어진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죠. 바로 고정우 핸드폰을 열어 위치 추적 어플을 세팅했던 건데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위치 추적 어플이 아닙니다. 최나겸이 고정우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인데요. 드라마 10회에 보면 사건 당일 고정우가 최나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 너의 집 앞이야. 문 좀 열어줘. 11년 전 그날 저녁 최나겸은 고정우의 집 앞에서 문자를 보냈죠. 0301이야. 직접 열고 들어와. 박다은과의 약속이 깨지는 바람에 혼자 집안에 있던 고정우는 만사가 귀찮다는 듯이 집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주는데요. 중요한 건 하필 사건이 일어난 그날 최나겸이 고정우의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날 박다은 때문에 속상했던 고정우는 엄청나게 취한 상태로 잠에 빠져들었고 한밤중에 최나겸은 고정우의 집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던 건데요. 신보영과 박다은의 사건이 다 끝난 후 최나겸이 고정우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고정우에게 사건 혐의를 씌우기 위해 뭔가를 가지러 들어온 것이죠. 눈에 띄는 게 바로 운동화였죠. 하지만 그 운동화는 발 사이즈에 맞지 않아서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던 신발이었네요. 하지만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던 최나겸은 운동화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우 핸드폰의 위치 추적 장치와 11년 전 집 비밀번호가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누가 그날 밤 고정우의 집으로 들어왔는가 하는 중요한 키포인트를 결국 노상철이 알아내게 되는 것인데요. 병원에서 신보영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간 최나겸은 핸드폰 위치 추적 어플로 고정우가 동네 주유소 앞에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고정우는 주유소 사장을 만나 11년 전 그날 자신의 차에 주유를 한 기록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죠. 신보영을 옆 동네 폐교에서 찾았기 때문에 운전 중 누군가 주유를 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인데요. 주유소 사장은 그 사건 때문에 경찰한테 너무도 시달렸다고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며 고정우를 문전박대하며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정우야, 너 이런 꼴 당하면서 왜 여기 있어? 어머니 모시고 우리 다른 데로 가자, 응? 최나겸은 고정우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네요. 아니, 안 가. 다은이 찾기 전에는 난 아무 데도 안 가. 고정우는 냉정하게 말하고는 앞으로 걸어가 버립니다. 급하게 뒤따라간 최나겸은 10년 동안 못 찾은 다은이를 무슨 수로 찾느냐고 다시 고정우를 졸랐죠. 어머니 모시고 우리 서울 가자. 나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최나겸은 마치 연인 사이에나 그렇듯이 애정어린 포즈를 취했는데요. 그런 최나겸에게 고정우는 정색을 하고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덕미야, 내가 너 오해하게 만든 적 있어? 내 생각엔 없는데. 이 말은 결국 최나겸을 여자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말이었죠. 그저 친구일 뿐이니까 자신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말라고 말이죠. 최나겸이 그런 말을 못 알아들을 리 없었네요. 최나겸은 대답할 말을 잃고 서서 멀뚱히 고정우만 바라보았는데요. 사실 고정우를 향한 마음이 일방적이라는 걸 최나겸은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0년 동안 면회를 간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서
그리고 출소를 할 때 마중을 간 사람도 자신이 유일했기 때문에 조금의 여지를 가지고 혹시나 했던 건데요. 하지만 그런 최나겸으로부터 돌아서며 고정우는 자신들 관계의 종지부를 찍었네요. 조심해서 서울 돌아가. 최나겸은 그날 소속사 대표와 함께 영화 감독을 만납니다. 다음 작품 이야기를 하다 첫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신에겐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다고, 그 사람 때문에 다시는 연기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 대화를 하면서 최나겸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던 고정우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했던 것 같네요. 그러고는 바로 박형식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11년 전 나를 죽인 건 당신이죠? 이 문자를 시작으로 해서 2개의 문자를 더 보내고 마지막엔 박형식이 창고에서 잃어버린 결혼 반지를 택배로 보냈네요. 최나겸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박다은을 죽인 사람은 박형식이라는 걸 본인에게 정확하게 확인시키는 절차였죠. 물론 이것은 11년 전 그날 밤 추위를 무릅쓰고 자전거로 예영실의 집으로 달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누군가 나와 범죄에 쓰인 스패너를 발견하도록 만드는 일. 그것은 박형식이 범인이라는 걸 확인시킴과 동시에 예영실에게 빨리 그 사건을 무마하라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실제 예영실은 스패너의 지문을 깨끗하게 닦아 고정우의 창고로 도로 가져다 놓았죠. 그리고 최나겸이 바랐던 것처럼 일사천리로 그 일을 마무리되도록 했었네요. 형구탁에게 달콤한 사탕을 쥐어주면서 말이죠. 사실 최나겸이 추운 밤 자전거로 스패너를 배달한 이유는 진짜 범인인 자신이 완벽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한 포석이었네요. 겉으로는 고정우가 뒤집었었지만 실제로는 증거를 없애고 사건을 무마한 박형식이 결국 범인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으로 정리가 되었으니 말이죠. 거기에 자신의 혐의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던 건데요. 그래서 자신은 창고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경찰에 그렇게 진술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머리로 그게 가능했을까 싶지만 이미 신보영의 죽음 앞에서 양병무와 신민수 그리고 현수호에게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떤 피해가 생길지 겁을 주며 예고한 걸 보면 그 왜곡된 담대함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최나겸은 5 형제들 속에 궁핍한 가정생활을 한 것으로만 집안 사정이 공개돼 있는데요. 그리고 늘 먹는 것 입는 것에 결핍돼 살았다고 했죠. 5명의 형제가 비슷한 처지의 삶을 살았다는 걸 전제하고 보면 이미 오빠들이나 언니들을 통해 어려서부터 볼 꼴 안 볼 꼴 모두 다 겪으면서 산전수전 겪으며 성장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신보영과 박다은이 죽은 그날 밤 그 추운 날씨에 피 묻은 스패너를 들고 자전거로 그 먼 길을 갔던 것이죠. 자신이 박다은을 죽였지만 박형식이 이미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예영실이 그 일을 무마하고 덮을 거라 예상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건 박다은의 핸드폰을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로 박형식에게 문자를 보냈던 것이고요. 상식적으로 보면 박다은을 죽인 범인이 고정으로 특정되긴 했지만 분명 경찰은 박다은의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계속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박다은을 죽인 사람은 있지만 박다은은 없어졌으니까요. 핸드폰을 추적하면 박다은이 있는 곳을 금방 알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경찰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네요. 왜냐면 현구탁은 박다은 죽음의 배후에 예영실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보영이 발견이 되고 다시 그때의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예영실의 마음이 몹시 불편해졌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입장이라 그 당시 담당 형사과장이었던 현구탁이 핸드폰을 추적하라고 수사 지시를 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최나겸은 마음대로 그 핸드폰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하나가 남았죠. 왜 하필 지금에 와서 최나겸이 일을 크게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나겸은 알고 있죠. 예영실의 힘을 말이죠. 11년 전 사건도 한순간에 무마했던 예영실입니다. 문자와 택배 보낸 사람을 찾아내는 건 누워서 떡 먹는 일보다 쉬웠을 텐데요.
최나겸은 알고 있었네요. 예영실이 바로 자신을 찾아내리라는 것을요. 최나겸은 예영실과 거래를 하기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건데요. 바로 그 장소에서 박형식과 박다은을 촬영한 파일이 얼마나 큰 증거가 될지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나겸은 예영실에게 경고를 날린 것이죠. 이제는 박형식을 단두대에 세우라고요. 자신과 거래를 할 수 없다면 그렇게 될 거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원하는 건 정우, 고정우를 원해요. 최나겸이 예영실에게 말했죠. 거래의 대상은 고정우라고요. 예영실은 최나겸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네요. 이제 예영실이 붙들고 늘어질 사람은 바로 현구탁입니다. 그래서 현수호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현구탁에게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인데요. 노상철은 이미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을 뿐인데요. 정황이나 상황 증거가 아니라 직접 증거가 필요하다고 노상철은 고정우에게 강조했었죠. 그런데요. 이제 와서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최나겸은 자신이 촬영한 것만큼이나 강력한 증거를 스스로 내놓게 되겠네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스스로의 자백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최나겸이 경찰에서 자백할 리는 없을 거란 건 당연한데요. 최나겸의 자백을 받아낼 사람은 바로 고정우가 되겠네요. 노상철도 고정우도 최나겸이 고정우를 너무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서 고정우를 앞에 두고는 곧 자백할 날이 올 텐데요. 물론 최나겸 자신은 자백이 아니라 사랑 고백이라 생각하며 그 말을 쏟아내게 될 것이고 말이죠. 최나겸이 벌인 짓은 사랑이 아닙니다. 시기 질투에서 비롯된 결핍의 분출인데요. 현구탁이 고창수에게 그랬듯이 신민수 양병무가 고정우에게 그랬듯이 무천의 동네 주민들은 고창수의 가족을 시기 질투하며 자신들의 결핍을 마구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고정우를 범인으로 만들고도 조금도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이 없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난장이 마을의 백설공주는 바로 고정우가 되는 것입니다. 난장이들은 백설공주를 결국 죽음으로 몰았던 것이고요. 고정우는 자신이 당한 일을 복수로서 끝내지는 않을 사람입니다. 고정우가 모든 사건을 바로잡고서 확실히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결핍으로 다른 사람을 망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빨리 고정우의 누명이 벗겨져서 건강을 회복한 엄마 정금이 앞에 행복한 웃음 웃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